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르신들께 도움되는 건강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요즘 몸보다 더 자주 아픈 건 사실 마음이니까요. 며칠 전 진료실에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오셨어요. 처음엔 그냥 무릎이 쑤신다고 하셨죠. 근데 진찰을 하다 보니까 무릎보다 더 오래 아프셨던 건 마음이더라고요. 선생님, 나는 요즘엔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매일 밥은 먹는데 이유는 모르겠고요. 애들한테 전화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또 짐 되는 말 할까봐. 그 말 들으면서 제 마음도 조금 찡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생각 누구나 하게 돼요. 나이 들면요,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 몸까지 아프게 만들어요. 어르신도 요즘 그런 생각 드시죠? 이 나이에 병이 나면 결국 자식들한테 민폐만 끼치는 거 아닌가? 내가 없으면 자식은 자유롭겠지. 병원비, 간병비 누구한테 말을 해? 제가 평생 의사로 살아오면서 정말 수없이 들었던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마음이 더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그게 우리 삶을 서서히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어르신, 우리가 진짜로 두려운 게 뭘까요? 병입니까? 아니면 죽음인가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자식에게 짐이 되는 삶, 그게 우리 노년이 가장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몸이 아픈 건 참을 수 있어요. 무릎 아프면 약 먹고 허리 아프면 물리치료 받고. 근데 자식에게 나 좀 데려다 줄래? 약국 좀 가줄래? 병원 같이 가줄래? 이런 부탁을 할 때마다 우리 마음 한켠이 무너지죠. 내가 없었으면 애들도 편할 텐데 언제까지 이렇게 패 끼치며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에 기운도 입맛도 기쁨도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까? 어르신, 저는 올해로 90입니다. 내과 의사로 60년 넘게 진료를 해왔고 지금도 매주 진료소에서 어르신들 건강을 봐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진료하면서 진짜 건강하게 자존감 지키며 자식에게 피해 하나 없이 살아가는 분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내 몸과 마음을 내가 책임지겠다. 이걸 스스로 결심하신 분들이에요. 그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스스로 산책하는 분, 몸이 아프면 참지 않고 병원 먼저 찾는 분, 내가 먹는 음식 하나라도 내 몸을 위해 선택하는 분, 자식과 전화할 때마다 괜찮다, 걱정 말라는 말보다 나 오늘 이런 것도 했다는 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자식도 존경하게 되는 어른이 되더라고요. 어르신, 자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뭔지 아세요? 부모님이 몸이 아픈 것 그 자체가 아니에요. 삶의 의지를 잃는 것이에요. 나는 이제 다 끝났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자식들은 더 무너집니다. 오히려 몸이 불편해도 나는 내 방식대로 잘 지내고 있어. 너희들 걱정 말고 너희 삶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를 자식들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럼 그 삶은 어떻게 만들까요? 돈이 많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운이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딱 하나, 습관입니다. 그 습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하루를 만들어야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 당당하게 내 노후를 지킬 수 있는지를 제가 다음 편에서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알려드릴 거. 그 전에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말 하나만 드릴게요. 나는 자식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을 스스로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이 마음이 시작이에요. 어르신,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나는 자식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을 스스로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정말로 실천하려면 구체적인 습관이 필요합니다. 말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 몸은 나이 들수록 말보다 행동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생활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제가 수많은 어르신들 진료하면서 효과를 직접 확인한 방법입니다. 특별한 돈도 체력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꾸준함과 약간의 결심만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 습관, 걷는 일은 곧 사는 일이다. 할머니, 걷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약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노인의 약은 병원이 아니라 2다리다. 하루에 20분만 걷는 어르신과 소파에만 앉아있는 어르신은 3년 후 체력 차이가 무려 10년 이상 납니다. 걷기는요, 단순히 다리 힘만 키우는 게 아닙니다. 심장 기능이 좋아지고 혈관이 깨끗해지고 뇌로 가는 산소가 늘어나서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심지어 걷는 분들은 우울증 발생률도 낮습니다. 햇빛을 쬐며 걷고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고 밖의 공기를 마시다 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몸에 뵐 수밖에 없어요. 걷는 시간은 무조건 하루 일정에 포함시키세요. 밥 먹고 30분 후 동네 골목이라도 괜찮습니다. 천천히라도 걸어보세요. 2번째 습관, 먹는 건 취향이 아니라 생존이다. 나이 들수록 입맛이 바뀌어요. 짠 걸 더 찾게 되고 매운 걸 땡기고 기름진 게 당기기도 합니다. 왜냐고요? 혀의 미각세포가 노화되면서 자극적인 맛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안 좋은 음식만 찾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고혈압, 당뇨, 신장 기능 저하, 심혈관 질환, 뇌졸중, 어르신, 이런 병들은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매일 밥상에서 쌓인 겁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먹는 걸 생존의 문제로 보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꼭 실천하셔야 할 식습관 5가지. 국물은 2숟가락까지만, 젓갈은 일주일에 1번 이하, 간은 싱겁게 하고 김치도 물에 1번 헹구어 드세요. 매일 단백질, 계란, 두부, 생선은 꼭 챙기세요. 식사는 반드시 천천히 20분 이상 씹어 드세요. 그리고 아침을 절대 거르지 마세요. 아침은 하루 건강을 결정짓는 첫 단추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아침 결식은 당 수치, 혈압 변동, 심장 문제까지 불러옵니다. 작은 습관 같지만 여기서 인생의 건강이 갈립니다. 3번째 습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수록 사람을 더 만나야 합니다. 어르신,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무너지면 결국 몸도 따라 무너집니다. 요즘 어르신들 집이 제일 편하다며 외출을 안 하시는데요. 그건 무덤을 미리 파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야 두뇌가 움직이고 말을 해야 언어 기능이 유지되고 웃어야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특히 혼잣말만 늘고 TV만 보게 되면 치매와 우울증 위험이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 일주일에 3번 이상은 꼭 집 밖으로 나가세요. 경로당도 좋고 복지관 프로그램도 좋고 교회, 성당, 동네 작은 모임도 좋습니다. 내가 늙어서 뭘 해, 이런 생각 버리세요. 늙었기 때문에 더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스스로 전화 먼저 거세요. 안부 전화는 먼저 하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어르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너무 많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부 다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1가지, 딱 1가지씩만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밥은 꼭 천천히 씹어서 먹는다. 이거 하나만 지키셔도 훌륭한 시작이에요. 내일은 10분만이라도 동네 한 바퀴 걷자. 그 다음 날은 전화 한 통 먼저 걸어보자. 이게 쌓이면 자식에게 도움 안 받고 사는 힘, 그 자체가 됩니다. 할머니, 오늘 말씀드릴 건 조금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병원에서는 잘 안 알려주는 이야기예요. 왜냐고요? 병원은 아프고 난 다음에 오기 때문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아프기 전에 지켜야 할 것들인데 우리는 그걸 평생 배우지 못하고 살아온 거죠. 제가 60년 의사 생활을 하며 가장 안타까웠던 건 이 병은 정말 막을 수 있었는데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사인 저조차도 진료실에선 길게 말해 드릴 수 없었던 노년기 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수칙들을 그대로 다 말씀드릴게요. 건강검진 다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할머니, 혹시 매년 건강검진 잘 받으시죠? 국가에서 해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요, 검진이 많다고 건강이 좋아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필요한 검진만 선별해서 받는 게 훨씬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위내시경 2년에 한 번 이상은 과잉입니다. 75세 이후엔 무증상이라면 굳이 반복 안 해도 됩니다. CT, MRI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자주 찍지 마세요. 방사선 노출이 누적될수록 뇌세포에 영향 줄 수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 70대 이후엔 출혈 증상 없으면 검토만 하세요. 그 대신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은 이겁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근감소증 체크, 팔다리 힘, 보행 속도, 청력과 시력 변화, 우울감 체크, 자기 자신에 대한 흥미, 외출 의욕. 진짜 필요한 검사는 내가 일상을 지킬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그게 바로 건강의 본질입니다. 약은 병을 고치지 않습니다. 삶이 병을 고칩니다. 어르신, 약 많이 드시죠? 아침에 한 움큼, 저녁에도 몇 알. 근데요, 약은 증상을 줄이는 거지 건강을 회복시키는 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약을 덜 먹어도 되게 만드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 방법은 정말 간단하지만 어렵죠. 이런 분들이 결국 약을 줄입니다. 매일 30분 산책을 1년 이상 지속한 분, 저녁 8시 이후엔 물 외엔 아무것도 안 드시는 분, 아침엔 꼭 단백질 채소 조합 식사하시는 분, 한 달에 책 한 권 또는 신문 읽는 습관을 가진 분, 한 달에 2~3번이라도 사람들과 식사 자리를 갖는 분. 이게 몸의 면역력을 되살리고 결국 약 없이도 수치를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물론 갑자기 약을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생활이 바뀌면 약이 줄어든다는 걸 이미 많은 분들이 보여주셨어요. 죽음보다 무서운 건 미리 죽은 삶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어떤 87세 어르신이 계셨어요. 뇌경색 후유증으로 한쪽 손발이 불편했지만 늘 깔끔하게 옷을 입고 지팡이 짚고 동네 카페에 가시던 분이었습니다. 하루는 물었죠. 어르신, 어떻게 이렇게 기운차게 사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죽은 건 아직 아니잖아. 그런데 왜 살아있으면서 죽은 사람처럼 살겠나? 살아있는 날은 끝까지 살아야지. 어르신,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건 죽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으면서 이미 죽은 듯이 사는 것. 그게 진짜 비극입니다. 기운 없다고 외출 안 하고, 돈 없다고 사람 안 만나고, 나이 많다고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는 삶. 그건 스스로 삶을 멈추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다시 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머리 감고 거울 보며 인사하세요. 잘 살고 있다. 하루에 한 사람 이상과 말 섞어보세요. 식사할 땐 꼭꼭 씹기를 잊지 마세요. 한 달에 한 번은 미용실 가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자기 이름을 소리 내어 부르세요. 나는 오늘도 나답게 살아간다. 이런 하루가 쌓이면 죽음보다 깊은 외로움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어르신,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기억하세요. 검진은 덜 받고 필요한 걸 정확히 받는다. 약보다 중요한 건 매일의 삶이다. 살아있는 날은 끝까지 제대로 살아낸다. 이게 바로 자식에게 피해 안 주고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노년의 기술입니다. 부디 이 영상 보신 모든 분들이 이 마음과 습관을 가슴에 담고 오늘도 단단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